네,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이제 서부 텍사스주 일주봉입니다. 오늘 아침 9시경에 제가 캡처한 거고요. 여기 시간은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밴쿠버 시간으로 9시경에 캡처한 일주봉 서부 텍사스주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할 중요한 말은 요 추세 매매하고 반전 매매입니다. 흔히 뭐 반전 매매다, 추세 매매다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 모르실 경우에는 뭐 간단히 말해서 뭐 반전 매매는 계속해서 올라갈 때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반전 매매입니다.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가야겠다. 지금 올라가는 걸 따라가야겠다 하는 게 추세 매매입니다. 뭐 반대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추세가 내려가니까 따라가야겠다. 이게 추세 매매죠. 보통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고 매매를 할 경우에 이 추세 매매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인분들 매매할 때 한번 지켜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초창기 때 매매를 했을 때 추세 매매, 반전 매매 뭐 모든 매매가 꼭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매매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근데 결국은 매매는 크게 양대 산맥으로 나눠집니다. 반전 매매냐, 추세 매매냐 나눠지죠. 반전 매매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버설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는데요. 리버설 트레이딩을 하느냐, 아니면 추세 매매. 추세 매매가 여기서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트렌드 팔로잉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뭐다 그런 말이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요즘 추세, 요즘 트렌드가 무엇이다 할 때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런 의미는 이제 알고 계시면서 이 반전 매매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극히 일주봉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60불이죠. 60불이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난번 고점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번 고점이 대략적으로 뭐 80불 가까이 되니까 이 80불 넘어가면은 사람들 심리가 떨어질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고점 기준으로 많이들 매매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때 숏을 진행시키죠. 하지만 이제 한 차례 오르죠. 네, 한 차례 오르고 이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시도하시겠죠. 그럼 또 한 차례 더 오르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더 물타기 들어가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때 정확히 이제 파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전 매매로 낭패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추세 매매가 반드시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원유 같은 경우 우리가 원자재에서는 흔히 말해서 추세가 강한 종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든 외환시장이든 뭐 곡물시장이든 특히 원자재 시장은 추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종목도 선택할 때 추세가 강한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유인데요. 원유에서 예를 들면은 반대로 이렇게 130불 찍고 나서 130불 넘어갔죠. 130 뭐 한 2불 가까이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132불 꼭지점에서 들어가시면 그게 반전 매매입니다. 이게 리버설 될 때니까요. 완전히 꺾어지는 시점. 하지만 이제 이렇게 꼭대기에서 바로 반전 매매 시도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할 때 요 중간 지점에서 추세를 따라가게 되죠. 저도 이제 인버스를 이렇게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봤었는데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꼭 반전 매매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항상 반전 매매 하는 것도 아니고 추세 매매로 나간다 그래서 꼭 추세 매매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 반전 매매, 추세 매매 본인들 성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전 매매로 갔을 때 이 초보자들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이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전 매매를 할 때 특히 원자재에서
많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추세 매매를 따라갈 때는 있지만은 제가 경향이 원래 반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전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추세 매매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다는 것이 어느 정도 높냐면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70% 정도, 10번 하면 한 7번 정도 성공 확률 높죠. 추세 매매가요. 반대로 이 반전 매매는 한 10번 하면은 반 이상이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전 매매에서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다리질 못해서 그렇죠. 반전 매매는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 들어가는 게 반전 매매니까요. 이와 반면에 추세 매매는 빨리 진입해야죠. 뭐 기다리는 게 아니고 추세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추세 매매는 매매 방식이 그야말로 바로바로 추세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추격 매수, 추격 매매하고는 틀린 겁니다. 당연히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는 보조지표 사용해서 따라가지요. 하지만 이와 반면에 반전 매매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데 말 그대로 웨이팅을 하는데 이 한국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요 기다리는 것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반전 매매로 처음에 시도를 못했고 반전 매매를 할수록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전 매매 대신 또 추세 매매를 따라가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반전 매매를 거의 90% 하지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일 경우에 이게 차트가 내려갈 때 어디가 바닥인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가 꼭지점인지, 뭐 131 찍은 것이 꼭지점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반드시 반전 매매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다릴지 모르는 분이면은 반전 매매를 아예 시도하지 말아야죠. 추세 매매로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지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가 추세 매매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추세 매매의 아버지 리버모어. 근데 너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한 100여 차례 하면서 다 기초입니다. 아주 쉽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한글을 이해할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처음 요 매매를 시작했다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전 매매에서 기다릴지 모르는 분은 반전 매매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추세 매매를 따라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질 때 이 반전 매매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